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1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일 때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노동자의 총임금 소득은 증가한다.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요 독점일 때 그 해설에도 넣어놓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우리 앞에서도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고용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요 독점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임금을 올렸는데 고용이 증가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게 둘 다 같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임금소득이죠. 노동소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임금소득은요. W도 올라가고 L도 올라가게 되니까 같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딴 게 틀린 게 없으면 최저임금제 수준을 얼마나 너무 높이 올리게 되면 오히려 또 고용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러프하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노동 수요가 임금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고 여러분 2번 보시면 자, 노동의 수요가 임금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예요. 노동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럼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럴 때 최저임금을 시행하면 기존의 고용량은 감소하지 않지만 실업이 발생한다. 여러분 여기에 임금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근데 최저임금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임금의 하한선을 여기에 설정을 하게 되면 고용은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L스타 10명이 채용되고 있었는데 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고용이 감소하진 않았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고용량은 감소하지 않지만 임금을 올렸을 때 요걸 따라서 이렇게 균형 고용량과 공급량이 변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노동의 공급량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점점점점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15명 되면 요만큼이 바로 맞아요. 실업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선진국에서 회사원의 임금보다 청소부의 임금이 높은 것은 열악한 작업 조건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 격차 때문이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똑같고 일하는 작업 환경이 우리가 봤을 때 3번 이렇게 할까요? 3D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3D가 뭐야? 그 뭐 디피컬트하고 더티하고 데인저러스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면 뭔가 사람들로 일을 하게끔 끌어들이려면 돈을 더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안 간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이 작동되고요.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임금 격차를 보상 임금 격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아니 근데 뭐 삼성이나 이런 회사원보다 청소부 임금이 더 낮지 않습니까? 열악한데 보상 임금 격차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현실에서 보니까 그렇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 그럼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왜요?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경제학에서 늘상 얘기하잖아. 수요에서부터 하잖아. 관심 있는 변수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똑같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만 열악하고요. 그 사람의 능력 아니면 이 환경 여건을 뺀 모든 게 다 똑같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담배를 피면 수명이 짧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뻥이지.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폈는데 100살까지 살았걸랑?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모든 여건과 체력이 다 똑같은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고 안 피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를 피게 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담배 폈는데 100살까지 살았으면 담배 안 피면 2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할아버지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끔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보통 주장을 하는 사람 경제학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경제학 교육 트레이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게임 룰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데 막 축구하는데 손을 잡고 뛰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룰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에 4번 봅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 독점자인 노조가 노동자들이 힘이 약하니까 노조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총수입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임금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고용량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나중에 총수입 극대화는요. MR이 빵 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임금을 극대화하는 거랑 뭐 좀 약간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좀 뭐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간 게 쌍방 독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요 독점도 있긴 한데 노조가 되는 공급 독점 그것까지 좀 봐야 되는데 요즘은 좀 뭐 유행하는 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살짝 4번은 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수요 독점 기업은 기업의 한계 노동 비용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이건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이면은 우리가 이제 공급 곡선이 둘로 짜그닥 쪼개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 2배 가파르게 MFC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MRPL이라고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L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W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로 MFC랑 MRP가 같아지는 점 여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아니, 여기 상황에서 이 노동자가 창출하는 가치는 VMPL, MRP 이만큼의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근데 기업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큼의 임금을 더 낮은 임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은 이렇게 W 스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얼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만큼 받는다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한계 노동 비용이 뭐야? 지금 여기 높이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야? L스타일 때 L스타에서 올려다 보세요. 올려다 봐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MRP랑 MFC가 같은 상황이잖아. 여기 상황이 MRP와 MFCL이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두 개가 지금 똑같아지는 상황에서요. 여기 보시면 W보다 당연히 얘가 더 높은 상황이죠. 더 낮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죠. 다음에 12번 한번 봅시다. 자, 소득 분배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0분위 분배율. 이건 계층별 소득 분배죠. 자, 살짝 보면 우리가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는요. 내용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네요. 하나는 기능별 소득 분배가 있고요. 이 기능별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 이자, 아니면 뭐 지대, 경영에 대한 이윤 이런 것을 받아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계층별 소득 분배는요. 계층별 소득 분배는 이게 소득에 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 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소득 분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층 간,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걸 살펴보는 것이죠. 자,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됩니까? 10분위 분배율은 소득을 10단계로 나눠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상하 분배할 때 가난한 사람이 이게 분자에 들어갑니다. 하위 계층 40%, 그리고 잘 사는 사람 20%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완전 균등일 때는 어떻게 돼요? 상하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20분의 40 돼가지고 2 이렇게 됩니다.
완전 불균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분위 분배율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40%까지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고 상위 20%가 모든 걸 다 갖게 돼요. 그래서 밑에가 100 다 갖게 되니까 빵 이렇게 돼요. 그래서 0과 2 사이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진위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위계수는 자, 이거 로렌츠 곡선 가지고 도출하는 걸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살짝 한번 봐주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로렌츠 곡선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요 영역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할게요. 요거를 노란 색깔로 해서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영역을 만약에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진위계수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이렇게 해가지고 클수록 불평등해집니다. 자, 우선 그거 잘 보시고 A 플러스 B분의 A가 바로 진위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완전 균등인 경우는 이게 대각선 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대각선 이렇게 돼요. 진위계수가 완전 균등일 때는 이 A가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완전 균등일 때 이렇게 되고요. 완전 불균등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완전 불균등일 때는 이렇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노란 색깔이 이렇게 가면 베타가 여기 B가 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 불균등일 때는 B가 빵이니까 A분의 A 해서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불균등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0분위 분배율과 진위계수를 보면은 둘 다 0과 1 사이를 가는다? 아니네. 틀렸네. 그쵸? 여기 보시면 10분위 분배율은 0과 2 사이가 되고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고 땡 틀렸고요. 2번 완전 경쟁 기업의 이윤 극대화로부터 기능별 소득 분배를 그쵸? 요런 게 기능별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한계 생산력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분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한계 생산역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계 생산역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에 3번 볼게요. 꾸준해치의 U자 가설에 의하면 U자의 맨 밑바닥은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큰 상태이다.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꾸준해치가 설명을 할 때 보면은 3번 보시면 이게 수평축이 어떤 산업화 정도 아니면 소득 수준, 선진국 수준 이렇게 해볼게요. 소득 수준 아니면 경제 발전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에 대한 발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발전 단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후진국, 여기가 뭐 중진국, 여기가 선진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소득 분배와 관련된 불평등도로 이제 처음에는 얘기했습니다. 꾸준해치가. 불평등 수준 하면 우리가 후진국에는 다 같이 그지로 가난해요. 그다음 이제 선진국으로 쫙 가기 전에 경제가 발전 단계가 되면 불평등이 높아지다가 선진국 되면 여러 가지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이렇게 역유자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만약에 요거 수직축에 나와 있는 걸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으로 이렇게 평등의 정도로 표시를 하게 되면 후진국일 때는 이렇게 평등이 높죠. 그다음 중진국일 때가 평등이 낮고 그다음 선진국일 때가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U자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자 가설에서 U자의 맨 밑바닥은 불평등도가 가장 큰 뭐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0U자 가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가면 갈수록 밑바닥은 오히려 요렇게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3번은 좀 체크해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완전히 틀렸으니까 3번은 뭐 그렇게 봤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축이 불평등이냐 평등도냐 그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지고요. 4번 보시면 1 5분위 분배율과 2 5분위 분배율을 합하여 5 5분위 분배율로 나누게 되면 10분위 분배율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10분위 분배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을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단계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 수준을 봤을 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 하위 40% 요거랑 그 다음 이제 뭘 기준으로 합니까? 상위 20%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 이게 10분위 분배율 할 때는 상하가 이게 뒤집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랑 상위 20%랑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5단계로 나눈다라고 하면 5단계로 나누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분위로 나눈다 하면 요거 2칸 되는 게 40%고요. 요거 한 칸이 상위 20%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5분위가 이제 보면은 제일 잘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가 5분위로 했을 때 이건 5단계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분위, 2분위 한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에 오일러 정리로 기능별 소득 분배를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일러 정리라는 게 그 사람이 한계 생산성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이나 아니면 요소 가격을 분배받게 되면 그게 바로 전부 다 소진돼서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게 오일러 정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것도 올드한 거니까 혹시나 해서 그냥 용어 때문에 넣는 거니까 참고로 봐주세요. 다음에 1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별 소득 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까요? 최상위 1% 소득 계층이 전 소득을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는 전혀 소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완전 불평등의 로렌츠 곡선이 되는 거죠. 대각선 아니죠. 우리 완전 불평등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로렌츠 곡선이다라고 하면 수평축이 누적 인구예요. 누적 인구. 수직축이 누적 소득입니다. 누적 소득. 그러니까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 대비 이 대각선이 되었을 때가 이 로렌츠 곡선이 완전 균등한 상태가 되고요. 완전 불균등한 상태죠. 지금 상위 1%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뭐 100명이라고 하면 99명 사람이 될 때까지가 다 그진 거야. 그 다음 나머지 한 명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대각선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자 형태. 니은도 아니죠. 아무튼 뭐 이렇게 꺾인 형태가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자,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진위계수는 커지고, 여러분 진위계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기억하십니까? 암기해 주세요.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달튼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달튼 균등하게 10분간 파나 썰어라. 이렇게요. 다 썰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런 공식을 살짝 보면, 자, 힌트가 여기 이게 불평등 지수예요. 커질수록 불평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균등하니까 균등 지수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지니 계수야. 지니 계수. 요거 애킨슨 지수야. 그러니까 애킨슨 지수랑 지니 계수는 클수록 불평등해진다. 여기 보세요.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지니 계수는 커진다. 불평등은 커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균등 지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달튼 지수,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10분위 지수, 그러니까 10분위 지수는 클수록 균등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실업률이 증가하면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잖아. 그럼 진위 계수는 커지고 10분위 분배율 값은 클수록 균등해지는 거니까 10분위 지수는 작아집니다. 또 파레토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C번. 맞네요. 경제가 성장하면 상대적 빈곤은 자연. 그런 게 어딨어.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요. 근데 이제 선진국이 되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도와주는 사회 안전망 장치라고 할까? 세이프티 넷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음 D번. 진위계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 상태가 더욱 불균등. 진위계수는 크면 클수록 불균등하다. 맞죠? 다음 2번. 한 나라의 진위계수가 크면 10분위 분배율도 커진다. 진위계수가 커지면 불평등인데 10분위 계수는 작을수록 불평등해지는 거잖아요. 클수록 균등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두 개 10분위 계수랑 진위계수는 서로 반대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 개미와 배짱이가 똑같이 분배받는 게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정한 분배다라고 하면 n분의 1로 놀아가는 걸 공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능력만큼 받아가는 게 공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n분의 1로 놀아가는 거 그게 뭐 공정하지? 이렇게 보시면 심플합니다. 우선. 다음에 G번 재분배는 성장과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재분배가 공평성이고요. 성장이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두 마리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H에 보시면 재분배율이 커지게 되면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은 높아진다. 약간 오히려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분배라는 공평성을 올리게 되면 그냥 우리가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냥 정부가 알아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준다.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는 거는 뭐 B, D, F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뭐 간단한 거네. 이렇게 했을 때 진위계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요 삼각형 전체 A 플러스 B분의 A 반달 모양의 영역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가볍게 보시죠.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의 50%는 소득이 전혀 없고 나머지 50%가 200만 원으로 똑같이 놀아갔는다. 진위계수는 얼마입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프 한번 그릴게요. 100명의 사람이 돈을 놀아갔는다 할게요. 근데 여기 50명의 사람까지 있고 이게 100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누적 인구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수직축은 누적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좀 삐딱하네요. 자, 그랬을 때 완전 균등한 상태는 요거 대각선이 될 거야.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까지는 50명이 될 때까지는 다 그지라니까 돈이 아예 없어요. 여기까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셈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인 셈이야. 점점점점점 해서. 자, 우리 완전 균등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대각선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가 나머지 50%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똑같이 놀아갖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때 앞에서 본 것처럼 A와 B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면적이 A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요걸 A라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진위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 플러스 B분의 A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전체 요 밑에 높이는 똑같고 요 삼각형의 면적은 딱 정확하게 절반인 거 이해되십니까?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여기 나와 있는 4번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생산 요소 파트에서는 우리가 노동시장과 관련한 뭐 VMPL, MRP, MFC 보시고 수요 독점 하나 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기능별 소득 분배 정도만 잘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소득 분배, 로렌츠 곡선 10분위, 5분위, 그리고 진위계수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의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